문순호 소장님과 함께 부산 부동산 투자 가이드라는 네.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표를 좀 그득그득 준비해 오신 게 있어서 장표를 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멋진. 여기 어디죠? 멋집니다. 장산자락에서 바라본 해운대 라인이고요.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 그렇죠. 산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멀리 지금 광안대교, 네. 그리고 여기 이제 W 아파트, 여기 이제 밀락동, 멋있다. 광안리, 그리고 느그서장 사는 남천동. 느그서장. 예. 그놈의 남천동. 네. 전 국민이 다 아는. 맞아요. 여기입니다. 이쪽이고요. 또 요즘 이제 부산에 해수부가 온다고 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곳이 이제 여기 북항 이쪽입니다. 이건 나중에 장표를 준비를 했으니까 따로 설명을 좀 상세히 드릴게요. 지금 부산이 관심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해수부가 12월 말에 임시청사를 이제 오픈하기로 했고요. 대통령께서 네. 야, 가. 그렇죠. 한마디로. 타운홀 미팅에서 천명을 하셨고요. 또 타운홀 미팅 할 때 가덕신공항 네. 또 언급을 하셨어요.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이제 조금 활력을 찾을 것 같아요. 부산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해외에.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5월 달에 이미 100만 명을 넘었고요. 이제 12월까지 해서 300만 명 정도 네.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저희가 부산에서 오는데도 부산역에 외국인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제 부산시 인구인데요. 네. 1996년도면 제가 초등학교 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때쯤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정말 부산의 리즈 시절이었죠. 저때가 이제 400만 명을 돌파한다라는 얘기가 막 나왔던 시기거든요. 네. 388만 명, 저게 가장 고점을 찍었던, 부산 인구가 가장 고점을 찍었던 시점이고요. 네. 이때는 정말 어디들을 가든 상점도 장사가 잘 되고, 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남포동, 그때 3대 상권이었던 부산대, 날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인구가 62만 명이 준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300만 명 이상은 유지는 하고 있는데 네. 이 62만 명이 제가 찾아보니까 제주시, 충주시, 평택시 정도 인구가 돼요. 하나가 날아가는. 예. 그 정도 효과가 지금 부산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이제 노인과 바다다. 이제 부산 끝났다. 그렇죠. 특히 여기 서울에서 보는 그렇죠. 부산은 예. 그렇습니다. 뭐 인천이 뭐 2대 도시가 될 거다. 그거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인구로 보면은 뭐 몇 년 후면은 부산이 감소하는 추세, 뭐 인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은 몇 년에 인구 자체로만 보면은 추월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이 부산시에는 사실 있습니다. 아까 30년을 말씀드렸고 이제 15년 저 범위를 좀 좁혀서 볼게요. 네. 15년 동안 부산시 인구가 358만 명에서 326만 명, 한 30만 명 정도 줄었어요. 이거는 이제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가 네. 준 거고요. 부산이라는 곳이 이제 2대 도시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체 하나의 시로만 보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네. 구별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제 1급지라고 하면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빨간 분홍색. 예,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이곳이죠. 맞습니다. 부산시가 9% 인구가 줄 때 해운대는 12%, 수영구는 3%, 동래구는 3%가 줄었어요. 해운대 많이 줄었네요. 해운대가 많이 줄었는데 해운대는 보시다시피 이제 면적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해운대 80%가 산이에요. 장산이라는 산이 80%예요. 그래서 이 산 면적을 제외하고 동으로 좀 더 세분하게 봐야 될 게 해운대라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요 위쪽에 이제 반여 반송이 있는 곳, 그리고 우동, 자동, 중동이 있는 곳, 그리고 중간에 재송동,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지 이제 해운대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곳은 연제구와 남구, 네. 이제 해수동과 이렇게 연접해 있는 곳이죠. 연제구는 부산시의 이제 행정의 중심입니다. 부산시청이 있고 법원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 인구도 보면은 마이너스 1%밖에 줄지를 않았어요. 남구를 보면은 인구는 마이너스 15%가 늘었지만 지금 남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고 거의 다 완판이 되었어요. 인구만 해도 한 8,000세대 정도가 이제 2026년부터 이제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전의 인구 수준을 금방 회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강서 기장. 여기는 인구가 거의 강서구는 100%가 늘었고요. 더블 됐는 더블. 근데 이게 2011년부터 봐서 그렇지 뭐 2000년도 초반부터 보면은 거의 따따블이 됐어요. 강서구 기장군도 마찬가지고요. 네. 명지 쪽도. 네. 왜냐면 이제 신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신도시들이 언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1996년도
인구가 388만 명일 때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 계획을 한 도시가 명지고 기장이에요. 아. 근데 인구가 줄고 있는데 신도시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신도시 쪽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빠져나간 인구들이 이제 금정구, 북구, 사상, 사하 요쪽에서 기장과 강서 쪽으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있으니까. 오. 네네. 이쪽에서 지금 인구들이 명지 그리고 정관 신도시, 일광 신도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죠. 그 신도시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부산이 가서 좋을 때 리즈 시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인구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인구가 줄었지만 빠져나간 쪽은 지금 정말 노인과 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의 이제 도시들로 이제 변하고 있어요. 아, 이동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동이 그렇게 됐어요. 동구와 부산 진구가 있는데요. 네. 동구는 이제 인구는 15% 줄었는데 이렇게 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네. 여기에 이제 해수부 임시청사가 12월 말에 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부산 진구도 이제 면적이 큽니다. 네. 이제 면적이 큰데 여기 이제 양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좀 늘었고 또 서면이라는 부산 최대 상권이 아직은 유동인구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한국의 10대 상권에 들어가거든요. 네, 매출 말고 유동인구만 봐서는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제가 색깔을 칠하지 못했습니다. 아, 왜 안 칠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네. 이 도시가 인구 감소의 결과 지금 부산의 공간이 재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신도시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고 네. 지금 색깔 칠한 곳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388만 명, 400만 명을 바라볼 때는 흩어져서 사람들이 살아도 그쪽에 기능들이 다 있었어요. 교육, 쇼핑, 병원 이런 도시의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인구가 줄면서 도시의 기능들이 취약한 곳부터 이제 급속하게 인구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테두리부터 물이 마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색깔이 안 칠해지는 곳에서 이제 기능이 강한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부산의 인구들이 수도권으로도 많이 이동이 됐죠. 네. 그거는 이제 외쪽으로 타도시로 전출을 나간 거고 네. 도시 내 쪽으로만 봐서는 이제 기능이 강한 특히 해수동, 연남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중심으로 모여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네. 이 노인과 바다라는 거는 칠이 안 돼 있는 동네에 해당되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여러 공영 방송에서 네.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많이 찍어요. 네. 찍고 이제 그게 보면은 조회수가 100만, 200만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 동네가 이제 지금 색깔이 안 칠해진 동네예요. 그럼 이런 데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쪽 요쪽 이제 영도 그리고 영도가 이제 보면은 인구가 28%가 줄었잖아요. 여기 와서 노인과 바다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사실은 여기 위에 금정구에서 자랐거든요. 네. 네, 금정구에서 자랐는데 30년 전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변한 게 많이 없다. 똑같아요? 거의 없다. 길도 넓어진 것도 없고 네. 학교도 그대로고 주변에 있는 병원도 그대로고 좀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사람도 그대로예요. 젊은 애들은 없고 그 사람이 그대로 거기서 계속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이제 고령화가 됐죠. 근데 해운대나 동네나 수영을 가보면은 젊은 애들이 많아요. 유모차 막 있고. 네, 애들 막 그렇죠. 뛰어다니고. 네, 그리고 서울에서 실제로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어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 숫자에 매몰되면 야 이거 강서구하고 기장군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인구 증감률이 지금 저렇게 큰 데가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강서는 제가 별도로 장표를 뒤에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강서라는 곳은 특히 지금 강서가 지금 이렇게 가덕 신공항까지 들어온 곳이 강서인데 네. 이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이 있죠. 네. 여기는 원래 모래입니다. 모래. 진흙이에요, 진흙. 지금 여기 사상, 사하라는 곳이 있죠. 모래 아래쪽, 모래 위쪽. 이런 뜻이거든요. 네. 여기는 예전에 완전 뻘이었어, 뻘. 간척 사업을 한 거. 간척 사업을 해서 여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명지 오션시티가 여기 있고 에코델타까지 들어오는데 지금 막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신도시로서 계획을 해서 성공은 했어요. 강서구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그 주민들은 성공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인구가 너무 많이 모이니까 갑자기 모이니까 네. 인프라가 못 따라가졌어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못 따라가서 과밀 학급에
종합병원도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한 상태고 2000 중후반부터 입주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은 이동을 하려고 연락이 오세요. 이제 그 신도시의 한계를 한 15년 정도 있으니까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구 다시 이제 또 일로. 다시 기능이 더 강한 이쪽으로 지금 오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를 하고 계세요. 일자리가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지는 않을 건데 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실거주를 한다면은 오케이.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아마 이쪽으로 색깔 칠해진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네. 기장 같은 경우는 저 해운대랑 연접해서 해운대에 이제 자동분들이 이제 많이 넘어가셨는데 네. 이분들도 신도시 한계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에서. 근데 성공은 한 건 맞아요. 신도시로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학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한계가 느껴지죠? 그렇죠. 학군과 병원.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장에 뭐 저희 장애인 장모님도 뭐 기장에 사시긴 하는데 네. 처음엔 좋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결국엔 나와. 무슨 일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온다는 건 해운대 쪽으로. 예, 해운대 쪽으로 나와야 되고 동네 쪽으로 나와야 되고 큰일 보려면은 행정 중심지인 연제 쪽으로 나와야 되고 불편함들이 이제 계속 이제 느끼시는 거죠. 자연만 좋은 거죠. 기장 같은 바다가 좋거든요. 예. 자연만 좋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부산은 공간이 재집중되고 있고 이곳으로 부동산에 돈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색이 좀 진한 데 위주로 좀 보면 되겠네요. 색칠 안 된 데는 안 봐도 됩니까? 투자로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버려라. 버리셔도 돼요. 지금 당분간은 그래요. 지금 색칠된 곳은 어떻게 보면 좀 상급지. 근데 지금 2급지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하급지죠. 지금 부산에 이제 부동산에 이제 온기가 살살 퍼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중급지, 하급지 쪽으로 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좀 인하가 더 돼야 돼요. 그 인하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뭐 9월 달에 있는 뭐 연준에서 최대 뭐 1%까지 내린다고 하니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좀 잘 보면서 이쪽에는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지금은 좀 색칠된 쪽으로 보시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이제 색칠이 안 된 쪽.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 이제 해안 라인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준비를 했고요. 네. 부산의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를 커버하는 그림입니다. 물론 저 멀리까지 보는 거긴 하지만. 광안대교 멋있습니다. 여기가 광안대교.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널리 알려진 해수동. 맞습니다. 해수동.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남 이쪽입니다. 다음에 동구. 여기가 이제 요즘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해수부가 이전한다고 하니까. 안 가봤습니다. 예. 부산 오면 같이 가봐요. 여기가 동구. 그리고 부산 최대 상권, 진구. 조금 더 동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부산에서 가장 부촌인 마린시티. 좋아합니다. 예, 마린시티. 네. 그리고 상권의 중심지인 센텀시티. 여기도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네. 네. 깨끗해요. 밀락동. 여긴 몰라요, 제가. 지금 밀락동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단일 동네 기준으로 부산에서 매출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밀락동입니다. 왜 그렇죠? 조그마한 스물스물한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밀락동 쪽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부산의 그런 뭐 맛집, 미슐랭 투어 하려면 밀락동 가시는데 다음에 광안리, 다음에 여기 삼익빛이 보이는 네. 여기가 남천동. 그리고 여기 W 보이는 이곳 네. 여기가 용호동. 용호 낙지가 그겁니다. 맞아요. 여기 동네는 표시는 안 했는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기 사직구장이 있어요. 여기가 사직구장이에요. 안 보입니다. 여기가 사직구장이고 여기가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에요. 여기가 부산 분들 또 야구에 진심이시잖아요. 그렇죠. 진심이죠. 우리 대전은 아니거든요. 진심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대전 1인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그림이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28년도에 부산이 세계 디자인 수도에 선정이 됐어요. 거기 메인에 박혀있는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해운대가 15년 동안 인구가 12% 줄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부산 최대 부호 지역인 여기 마린시티, 센텀시티 그리고 요 백사장의 절반 정도까지가 우동입니다. 우동. 부산의 우동. 네. 그리고 여기 LCT. 네. 여기 이제 달맞이 고개에 있는 요까지. 요 주복 삼형제라 그러는데 네. 요 일대가 중동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제 해운대에서 해안라인이라면 요 우동과 중동을 보시면 돼요. 근데 부산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노인과 바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금 인구가 늘었네요. 15년 동안 10만 4천 명에서 12만 3천 명. 18%가 늘었어요. 인구가 줄면서 도심의 기능이 집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인구가 늘고 있고 아마 이런 전형적인 모습은 비단 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구 감소를 지금 겪고 있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인구가 줄면 기능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해운대. 여기 이제 해운대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본 그림이고요. 여기가 말씀드린 우동, 여기는 중동. 여기 이제 영화의 전당 국제영화제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센텀시티, 이제 신세계 백화점. 백화점. 전국 매출 3위입니다. 3위. 작년에 2조를 좀 넘게 했는데 잠시 롯데를 이제 넘어섰더라고요. 지금 호재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동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요트. 수영만 요트 경기장인데 여기가 이제 내년 말이죠. 2026년 말까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펜스 치고. 뭘로 바뀌어요? 이제 마리나항 재개발인데 아마 거의 두바이 수준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두바이 마리나 수준. 그 뭐 요트 있고 이제 그 바이브 있잖아요. 그 요트 경기장 옆에 이제 많은 식당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건너왔네. 건너왔어요. 아. 네, 건너와서 광안리. 여기가 이제 해운대 마린이고요. 네. 여기가 잘 아시는 삼익빛. 삼익비치. 여기가 느그서정 사는 곳. 네. 네, 남촌동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남촌동. 그리고 광안리가 정말 핫하죠, 요즘. 여기가 해운대보다 더 핫한.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말 넣었어요. 뭐 해운대냐 광안리냐. 네. 해운대는 그 일대가 상업시설로 개발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해운대 바닷가부터 그 해운대 2호선 라인까지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대형 호텔, 대형 뭐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네. 네, 많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가족 단위 그리고 한 40대 이상의 이제 돈을 많이 쓰시는 그런 소비가 해운대에서 일어나고요. 여기 광안리 같은 경우는 네. 도시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된 곳이에요. 최초에. 그래서 요 앞에 일부만 상업지인데 이게 상업지로 용도지역이 사용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큰 건물들이 해운대에 비해서 많이 없잖아요. 그죠? 네, 네. 많이 없어서 큰 매출을 일으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스몰스몰한 비즈니스들, 자영업, 뭐 음식점들, 뭐 카페들이 어마어마하게 포진돼 있어서 20, 30대들이 이제 여기 집중적으로 모이는 거죠. 지금은 아까 최대 상권이 서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면의 점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매출이 25%가 줄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광안리 같은 경우는 계속 늘고 있단 말이죠, 매출이.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많이 모이는 곳. 광안리냐 뭐 해운대냐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지금 핫한 곳은 광안리. 그런데 해운대가 죽은 게 아니라 광안리가 살아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로 보면은 해운대가 아직까지 월등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이 다른 거네요. 맞아요. 이 시장이 틀린 거예요. 시장이 다른 거네요. 예. 수영구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유지하거나 늘었죠. 그래서 노인과 바다라고 했을 때 이 해안 라인은 조금 제외다. 인구가 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 거예요. 여기 이제 이쪽 지역이 광안 5구역, 7구역, 밀락 4구역 이런 곳들이 이제 다 언젠가는 재개발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요 뒤편에 오늘 설명은 못 드리는데 뭐 드파인이라든지 광안자이라든지 네. 뭐 그런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밀락동, 남천동, 광안동은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인구가 유입될 일만 남은 그런 곳이죠. 네. 뭐 삼익빛이 뭐 재건축은 말할 것도 없고. 밀락동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계속 눈에 들어오네요. 아 그렇죠. 뭔가 여기 라이징 스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완전 라이징 스타죠. 땅값도 준주거 지역으로 보면은 한 평당 5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되고 여기 바닷가 1선은 이미 1억이 넘었습니다. 이 광안리 이쪽은 부르는 게 호가고요. 평당 2억 선? 2억에서 2억 5천? 평당 2억이요? 네,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이제 거래는 잘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금 호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와, 많다.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신도시가 개발이 돼요. 순차적으로. 네. 명지 오션시티 이건 다 이미 들어섰고 명지 국제 신도시는 1기는 끝났고 지금 2기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 델타시티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부산 신항이 있고 가덕 신공항 예정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구들이 북구, 사상구, 사하구에서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신도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 어떤 분들은 팀킬 아니냐 뭐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또 그게 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애 키우는 현상이죠. 입장에서는 맞아요. 애 키우기는 좋아요. 정말로. 모두가 다 평지고 새 아파트에 도로 반듯하죠. 주변에 일자리 많죠. 특히 제조업이 많아서 젊은 수요층이 항상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네, 다른 뭐 창원이나 김해나 뭐 양산 쪽에서도 유입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부산 쪽에서 유입이 제일 많이 됐다 보시면 되세요. 여기가 이제 오션시티를 표현을 하는 곳이고요. 네. 여기가 제일 처음 이제 만들어진 곳이고 2000년도 후반, 중후반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한 곳이에요. 멀리 이제 가덕신공항 예정지가 요 멀리 보이고요. 예, 부산 신항, 환적항으로 아주 유명하죠. 앞에가 뻘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들이 높지가 않아. 그러네요. 맥스 15층이에요. 15에서 16. 아,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뭐 높이 못 짓는 거예요. 높이 짓고 싶죠, 당연히. 수익성이 나는데. 그죠? 근데 왜 못 짓? 처음에는 그래서 말이 되게 많았어요. 뭐 매년 뭐 몇 센치씩 뭐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가라앉니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가 많았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됐고 네. 지금은 아주 평온하게 잘 살고 계시고요. 가라앉지는 않는 거죠? 아, 가라앉지는 않아요. 큰일 나겠지, 그러면.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문제가 뭐냐면 가덕신공항 이게 생기면 네. 가덕신공항, 부산신항, 명지를 통해서 해운대까지 도로가 뚫린단 말이죠. 네.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병목 구간이 이 구간인 거예요. 아. 모래잖아요. 모래이기 때문에 지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뭐 1차 침수, 2차 침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공정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죠. 여기 아주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마린시티도 마찬가지로 간척을 한 곳이에요. 마린시티도. 수영만 요트경 그 센텀시티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는 밑에 지반이 매우 탄탄한 지반이에요. 근데 여기는 흙이잖아요, 흙. 네. 이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위에 에코 델타 시티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지가 뭐 에코 델타 시티까지 모두가 완성이 되면 뭐 명지가 84,000명, 에코 델타는 동네가 많이 모여져 있어요. 뭐 대저동도 있고 명지도 있고 하면 이제 다 해서 한 16만 명 정도 이제 소도시급 신도시가 탄생을 하는 거죠. 해수부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 미팅 때 해수부만 옮기진 않겠다. 관련 기관까지 옮기겠다. 야, 난리가 다가. 그래서 해수부 인원만 850명이에요. 네. 그거는 확정이 됐죠. 네. 근데 이제 나머지 기관들, 뭐 서울과 세종에 있는 기관들까지 하면 2,500명이에요. 많긴 하다. 많긴 하죠. 이분들이 이제 다 올 거냐는 아직 결정은 안 났고 각 공단과 뭐 기관들하고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나는 못 간다. 해양수산부 뭐 노조위원장은 배우자의 직장까지 마련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서 조금 여론에 이제 진탄을 받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네. 이제 2,500명이 오면은 이분들이 다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서울과 뭐 세종에 이제 기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다 내려오진 않는데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금융기관들이 많이 내려왔었어요. 자산관리공사 같은. 네. 금융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문현에. 네. 네. 그때도 하면 요 정도 인원이 넘어왔었어. 요 정도 인원이 넘어왔었고 이분들을 위해서 대연동의 혁신도시랑을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체 내려온 직원의 70%가 대연혁신이나 뭐 이런 혁신도시 쪽에 이제 자리를 잡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500명 중에서 몇 분이 내려오실지 모르겠어요. 70%까지는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네. 그래도 상당 부분 뭐 매매를 하시든 전세로 오시든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청사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북항이 유력하지 않을까? 북항 재개발도 있고 그런데 여기 명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명지도 욕심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부산 신항이 있거든. 네. 예, 부산 신항도 있고 공항도 인근이고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좋거든요. 여기는 뭐 KTX 여기 뭐 이쪽 바로 옆에 있기는 하지만 이쪽으로 오고요. 그러면 이제 해수부 사람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그 안착하는 네, 전략. 그렇죠. 어디에 이분들 어디 와서 사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IM 빌딩 여기에 이제 해수부가 올 거고 네. 여기 북항, 남항. 네. 북항하고 남항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북항은 컨테이너선 맞습니다. 쪽이고 남항은 잘 몰라요. 어선대, 남포동, 자갈치는 아시죠? 네, 네. 예, 여기가 자갈치잖아요. 자갈치고 여기 이제 냉동 창고들이 쭉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조금 성격이 좀 틀린 곳이고 이제 신항. 아마 지금 해수부 분들하고 이제 관련된 분들이 같이 내려오시면 아마 북항하고 부산 신항에서 많이들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부산이 크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차량으로 25분에서 30분 내는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어. 직주 근접이라는 게 서울처럼
뭐 조금 그런 개념이 좀 약해요, 부산이. 왜 안 밀립니까? 출퇴근 시간에? 밀리긴 하죠. 밀리긴 하는데 대중교통으로 이용해도 30에서 40분 내려오면 여기가 원래 부산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곳은 다 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여기가 동구인데 동구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큰일 나고요. 그 목적에 맞게 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래구 쪽으로 교육이 중요하다. 아, 40대, 50대다? 네, 교육이 중요하다. 동래구 가시고요. 나는 신축에 살고 싶어. 근데 해산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 그럼 연제구에 양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양정 쪽으로 가시면 되고, 나 완전 신축. 집도 너무 가까웠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남구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쪽. 나는 다 필요해. 오션 라이프도 즐겨야 돼. 교육, 문화, 쇼핑 다 필요해. 라면 이제 해운대 수영. 비쌀 것 같은데요? 비싸죠. 비싼데 부산에서 비싼 곳이지. 어. 만약에 서울의 자가를 만약에 처분하고 내려오신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곳이에요. 네. 해수부 직원분들께서는 이 장표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부산 전반에 대해서 조금 네. 살펴봤고 입지를 한번 봤습니다. 입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 지금 어떻게 아파트 시장이 데이터. 데이터 쪽으로 좀 볼게요. 부산 전세 가격이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어요. 물량이 정말 없어요. 맞습니다. 너무 없어요. 네. 예를 들어 남천자이 같은 경우는 뭐 1000세대 남짓한데 전세 매물이 6개? 6개밖에 없어요. 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축 대단지 있죠. 동래 그리고 남천, 뭐 대연 신축 대단지는 전세 매물이 지금 1%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집 구하시는 분들이 바로 느끼고 계신, 실제로 체감하고 계신 내용이고요. 지금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것인가는 좀 아직까지 물음표. 네. 근데 그 매가는 탄탄하게 지지는 해줄 것 같아, 전세가가.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전세 지역 매물이 올 초 대비 지금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사철 오잖아요. 지금 전세 대란이 지금 일어날 것 같고 빨리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 계속 공급이 많았어요. 적정선보다. 네. 많았는데 2025년도에 이제 확 줄었죠. 그리고 2026년도, 7년도에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에코데타 물량이 많아요. 그 얘기는 이쪽. 이쪽. 네. 이쪽이구나. 서쪽. 동쪽은 없어요. 동쪽은 남구밖에 없어요. 해운대 수영은 수영구에 이제 드파인이 들어오고 네. 해운대는 거의 2028년까지 신축 물량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가 계속 오르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금 매우 지금 매우 타이트한 상황은.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매매를 조금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25년 4월부터 오늘까지 여기 보이면 이제 이게 7월인데 아직 집계 중입니다. 7월께 지금 다 반영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월이 제일 비수기잖아요. 근데 지금 7월 달에는 6월을 초과할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아직은 회복 단계다. 근데 이 회복 단계라는 말은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 출발선이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복 단계는 확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좀 움직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서울은 사실 627 맞고 네. 확 줄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네, 뭐 강남 상권의 핵심 지역은 더 많이 줄었고. 네네. 근데 부산은 완전히 다르네요, 분위기가. 부산은 많이 틀려요, 지금. 그래서 어떤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냐 네. 하면은 어제 뽑은 거거든요. 30일간. 어제로부터 30일 전까지죠. 단지별 거래량 이제 탑5입니다. 보시면 동래구, 연제구, 남구에 집중돼 있어요. 이 아파트들이. 네. 그리고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동래아라고 부르거든요. 동네야. 동래아. 얘는 그냥 레이라 불러요. 네. 동래아하고 레이가 지금 이 전세가와 매매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신축이에요? 신축입니다. 지은 지 2, 3년밖에 안 됐고요. 이제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비과세 구간이 지나서 이제 매매가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대연동은 이제 남구에 이제 그 2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요 두 곳은. 네. 이제 신축이라고는 하긴 어렵고 준신축에서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예전부터 남구가 중산층이 이제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많고 아파트 거래도 항상 잘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 두 아파트가 부산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지금 부산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분양입니다. 분양.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공급 물량이 없어요. 공급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들이 이 분양 시장에 이제 항상 수요가 있는데
공급되는 물량이었는데 이 두 개가 탁 튼 거예요. 아, 이거 뉴스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불량 서밋도 있고 뭐 서면에 서밋도 있는데 그 두 아파트를 일단 제외하고 이제 정말 인기가 많았었죠. 서밋하고 르엘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르엘이 먼저 분양을 했죠. 이제 부산의 이제 재송동이라는 곳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 재송동 입지를 호불호가 좀 갈려요. 저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여기 네. 좋아하시는 그 센텀시티 그 좀 뒤편이거든요. 네.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데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뭐 대심도라고 만덕에서 이제 넘어오는 길이 요 앞으로 뚫려요. 네. 그래서 이제 교통은 이제 좀 좋아지는데 아직까지는 요 센텀의 생활권으로는 보기는 편입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평가 절하를 많이 처음에는 했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난리가 났었죠. 입주는 2030년이고요. 네. 분양가는 평당 4,200만 원 정도. 99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큰 거. 그리고 서밋을 한번 볼게요. 네. 서밋은 여기 광안대교를 지나서 내려오면 바로 있는 예전에 이제 하이마트 부지거든요. 여기가. 네. 여기가 삼익비치. 삼익비치고요. 그죠? 요렇게. 여기는 835세대. 때 이제 평당가가 5,189만 원. 와, 또 비싸다. 네. 서밋 리미티드는 84가 426대 1. 예. 지금 요게 이제 좀 빠르니까 네. 르엘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지금 그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104까지는 지금 다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음. 완판. 요 밑에는 아직까지는 안 됐고요. 서밋은 이제 그제까지 해서 이제 청약은 끝났고 이제 당첨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거고요. 이 국평이 16억을 돌파를 했어요. 국평이 16억을 돌파를 했고 이 가격이 비싸냐 뭐 싸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이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시점은 2029년 말부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이 가격이 타당성이 있냐라는 것은 이제 뒤에 장표에서 보면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충분히 뭐 여기가 지금 완판이 된 것으로 봐서는 서밋도 다 완판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이 경쟁률이 지금 11대1 뭐 요 이하는 122 이하는 당연히 완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옵션 붙이고 어쩌고 하면 17억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대충? 아 그래요, 맞아요. 그죠? 옵션이 여기가 그 발코니 확장 옵션. 발코니 확장 옵션이 뭐 세대당 한 2,500에서 한 3,000만 정도 들 것 같고 바닥 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방 뭐 이런 곳에 해서 넉넉 잡아 한 5천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17억이 되는 거죠. 고급 아파트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도 맞아요. 붙으면 예. 그럼 서울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죠. 부산의 84 17억 네. 어떻게 생각하냐? 네. 서울 분들한테 요 이제 핵심지는 가능하죠. 핵심지 지금 17억이면은 보세요. 뭐 서울의 뭐 성동구 구축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뭐 충분히 지금 타당성이 있는 금액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경쟁률이 말해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결과가 이제 뭐 계약을 해봐야 알겠지만 뭐 충분히 완판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를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제 일반 아파트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남천동이고 여기가 대연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대남라인이라 그래요. 대연동 남천동 라인. 여기가 대남라인이라 그러고 거기에 지금 서밋이 있어요. 조금 전에 본 서밋이 여기 끝자락에 대남라인의 끝자락에 있고요. 네. 지금 여기 아파트들이 남천자이, 더샵 프레스티지, 여기 푸르지오, 서밋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지은 지 한 2년에서 이제 3년 차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국평이 13억이에요. 13억. 근데 지금 여기 16억. 지금 여기가 지금 13억. 하이엔드도 아니에요. 여기 맞은편에도 국평이 13억 3천. 그럼 과연 그 금액이 과한 건가? 라고 했을 때 과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동네 아와 레이 카운티와 함께 이 대남라인의 부산 전세 시장, 매매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고 그 핵심 아파트들이 지금 제가 소개드린 요 네 가지고요. 여기 이제 해안가로 좀 가까울수록 남천자이랑 뭐 더서밋 푸르지오 얘들은 이제 13억 3천 정도 하고 해안가로 조금 멀지만 이제 남천더샵 프레스티지 여기 예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택하세요. 한 1, 2억 정도 싸니까. 근데 이것도 조금 힘든데 대남 라인의 그런 인프라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맞은편에 이제 지은 지는 13년 됐지만 2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대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가 여기 보시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아파트는
전고점 대비 이 회복률을 보시면 거의 다 왔어요. 여기도 지금 뭐 거의 90% 이상의 이제 회복률을 보이는 거죠. 근데 신축일수록 좀 더 빨리 회복될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여기가 눈에 들어오네요. 예, 예. 왜냐면 얘네 그러니까 이제 대남 라인에 이제 인프라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근데 여기를 가려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제 여기 이제 집중돼서 모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오히려 더 지금 회복률이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해안 라인의 대남 라인이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내륙 동래 지역을 잠깐 볼게요. 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여기 아시아드 주 경기장 여기 있고 이제 사직구장. 네. 그럼 여기가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아시아드 대로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드 라인이라 불러요. 네. 그럼 여기는 여기 거제동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가 이제 부산 행정의 중심지예요. 말씀드렸던 시청이 있고 부산 지방법원이 있고 행정기관이 많은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법관들도 많으시고 변호사분도 많고 검사도 있고 이분들이 이제 다 이쪽에 많이 사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분들의 특징은 또 자녀 교육에 얼마나 또 진심이시죠? 진심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자녀 교육의 1번지예요. 부산에서. 물론 해운대가 좋긴 해요. 해운대도 좋아요. 그런데 해운대는 놀 수 있는 요소가 많아. 바다가 있고 뭐 쉽게 놀러 갈 수 있는데 이곳은 놀 곳이 이제 사직구장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롯이 공부만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딱 조성이 된 동네입니다. 그럼 이 라인도 학원가가 있습니까? 여기가 요쪽 있죠, 있죠. 요 노란색 칠한 거. 네. 지금 여기 빨간 여기 요 타원형 네. 여기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여기가 레이 카운티고요. 여기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요 두 개가 지금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확장되고 있어요. 학원가들이 이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여기서부터 민남역에서부터 여기 표현은 안 되는데 종합운동장역이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학원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여기가 여명초가 있거든요. 여명초, 여명중, 과학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테크트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강세죠. 요 아파트 이 신축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뭐 준신축 혹은 구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레이 카운티도 지금 2, 3, 4, 이 5개잖아요. 네. 이게 총 5단지가 있는데 2단지가 아무래도 이렇게 종합 운동장역하고 이제 바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여기가 시세가 가장 센 곳입니다. 최고가를 이미 회복을 했어요. 국평 기준 11억 2,500만 원. 동래안은 국평 기준 10억 6천. 비슷한 연식의 대남 라인은 한 13억. 한 1억 정도 더 대남 라인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수부 얘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부산 진역 앞에 IM 빌딩에 해수부가 들어옵니다. 여기가 말씀드렸던 대남 라인이고요. 네. 먼저 말씀드렸던 대남 라인.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신도시죠. LG 메트로시티와 W가 있는 곳. 그리고 DIL 오션시티 해링턴. 여기 지금 이게 분양권 시장이에요. 부산광역시 전체 분양권 거래량 순위를 보면은 요 세 개가 1등입니다. 나란히. 지금 오션시티가 제일 입주가 빠르거든요. 내년 1월이고 3,000세대. 72건. 완판은 됐어요, 이미. 이미 완판은 됐는데 마이너스 P가 붙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낙폭이 계속 줄고 있고 RR 같은 경우는 이제 P도 좀 붙어 있고 만약에 부산에 자가를 소유하고 싶다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오션시티가 조금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DIL은 여기가 이제 대단지로 이제 4488 세대거든요. 네. 이건 2027년 4월. 여기도 지금 분양권 거래가 계속 꾸준하고요. 해링턴 말에는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인데 완판은 안 됐다는 상태인데 그래도 조금씩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도 이제 내년 말에 입주할 때쯤이면 조금 사정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해수부는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민간 기업 중에서 이제 부산에 올 거냐 말 거냐. 제일 이제 회자되는 곳이 이제 HMM이지 않습니까? HMM이 오면은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여기가 우암동 우암부두라는 곳인데 네. 이쪽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아파트들이 좋아지겠죠. 순서는 DIL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목골역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지하철하고 멀어진다 보시면 되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까? 가격도 마찬가지고. 근데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네. 뭐 가격이 물론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쪽으로 갈 것이 단점이 좀 대중교통이. 요 타원형들은 여기는 이제 여기 남구청이 있는데 레전드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아까 그 부산시 그 매매 거래에서 4위를 했던 아파트가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재개발 초기 단계.
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이제 남구가 어떻게 보면은 뭐 하이엔드급은 없지만 다 하이엔드급은 아니거든요.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곳. 해수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오션시티 DIL인데 뭐 좀 상세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지금 분양권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다. 현황이 이렇다. 활발하다 정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볼게요. 네. 지금은 동래와 남구가 이끄는 시장이에요. 말씀드렸죠. 근데 앞으로는 해운대와 여기 수영이 이끌 것 같아요. 이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U1구역, 2구역, U3구역, 대우 마리나 여기가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올 예정지이고요. 네. 여기 워낙 큰 전국구 재건축 아파트가 여기 있고 네. 서면 옆에 이제 촉진구역이 있어요. 촉진구역은 제가 다음에 나올 기회가 있으면 좀 상세 설명드려. 이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U1구역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좋아하시는 센텀시티 맞은편이에요. 지금은 여기 이제 3호 가든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대림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U1구역, 2구역, 3구역 중에서는 아마 중간 정도 속도로 보이고요. 여기도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멋지네요. 아크로. 네, 아크로가 들어올 거예요. U2구역,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백스코역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 센텀시티 백스코역하고 바로 앞에 있고 여기 이 아파트의 장점은 직통 연결이 돼. 비 안 맞고. 네. 근데 단점은 대형 브랜드는 아니에요. 삼한건설이라고. 네. 여기서 들어오는데 지금 모토가 그런 것 같아요. 브랜드는 딸리는데 분양가는 안 딸리겠다. 뭐 그런 모토인 것 같아요 지금. 좋으니까. 입지가 U1, 2, 3구역 중에서는 가장 좋아요. 또 아파트도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분양가가 4천, 그러니까 8사 기준으로 한 4천 초중반 정도 갈 것 같아요. 9월 달에 이제 그 모델하우스가 인근에 이제 오픈을 하는데 사람들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692세대밖에 안 되지만 84형이 77%예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분양 완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파트고요. 외지인인 제가 봐도 네, 딱 좋은 위치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아마 여기 뒤에 해운대 자이 아파트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동부 아파트 이 지역도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 상권이 조금 약하거든요. 네. 아파트들은 좋아. 살기 좋고 학군 좋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생활 밀착형 그런 상권이 좀 약한 편인데 여기 이제 크게 또 상가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인근 아파트들하고 같이 시너지를 많이 크게 낼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 오픈하면 태박이가 알아서 찍어주겠지 뭐. 예, 올려주겠지 뭐. 그분은 뭐 올려주시겠죠. 네. 얼마나 진짜 하이엔드로 짓는지 네, 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1군 아파트들 했던 거, 네. 뭐 르엘이나 네. 서밋보다는 오히려 더 구조를 더 잘 빼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재개발 원탑은 U3구역입니다. 여기 이제 해운대 뒤편에 이제 있는 곳인데 여기는 뭐 입지가 뭐 너무 좋죠. 너무 이걸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이만한 입지는 이제 앞으로 해운대에서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2300세대입니다. 네, 2300세대인데 사업성이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이 조합원하고 임대 수요가 여기만 해도 이제 1200 정도 되거든요. 1300. 그래서 일반 분양이 1200세대예요. 맞네요. 절반이 일반 분양. 이거를 얼마나 잘 만들 것 같아요. DH에서. DH에서 처음 지방에 내는 하이엔드 아파트거든요. 요 앞에 이게 이제 DH 아센테르로 들어와요. 이름 어렵다. 좀 어렵죠. 아센테르. 지난달에 조합원 분양을 받았는데 99%가 이제 조합원들이 신청을 다 하셨고요. 40평대가 가장 인기가 높았어요. 왜냐면 이 인근에 보면은 40평대 아파트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40평대가 제일 인기가 높았고 사업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만약에 재개발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U3구역 미쳤다 이거. 네, U3구역 외에는 뭐 사업성을 찾기가 물론 U1구역도 좋고 여기 보이는 여기 이제 오산 여기 U5구역인데 중 5구역인데 여기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의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파트가 이제 조금 좋은 게 뭐냐면 주복이 아니에요. 주복이 아니고 완전 일반 아파트로 순수하게 일반 하이엔드 아파트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조합 되게 좀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그들만의 성벽을 쌓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해운대고 해운대역
여고, 해운대 여중 다 명문입니다. 명문. 해운대 고등학교는 뭐 수십 명씩 의대를 보내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군도 좋고 손색이 없죠. 사요? 지금 조금 비싸요. 지금 조금 비싸. 지금 좀 비싸서 근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뭐 재개발이라는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뭐 일단 하나하나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뛰잖아요. 네. 뭐 확정이 될 때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종합원 신청이 끝났어. 끝나고 이제 결과가 너무 좋았다 보니까 네. 좀 올랐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부산에서는 하이엔드 아파트 중에서는 거의 뭐 이름을 떨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곳입니다. 멋집니다. 네. 여기 이제 대우마리나 1, 2차인데요. 네. 이게 지금 뭐 삼익 아파트, 대우마리나 1, 2차, 그리고 동네 쪽에 있는 동네럭키 이게 뭐 이렇게 3대장으로 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 마린시티죠. 마린시티고 동백역 사이에 있어요. 1차, 2차, 그리고 3차가 있는데 네. 1, 2차는 같은 시기에 입주를 했고 3차는 좀 입주가 늦어서 네. 추진은 1, 2차만 합니다. 1, 2차만 하고 지금 추진이 지금 뭐 조합은 다 설립이 다 돼 있고 대신에 이제 조합은 설립이 됐지만 지금 이건 뭐 조합으로 가냐 조합 방식으로 가냐 아니면 시탁 방식으로 가냐 뭐 이래서 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상가 지분 쪽이가 돼 있어 가지고 상가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상가분들도 지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지금 조율 중에 있고 상가랑 그 조합 간에 이제 상가에서 제안하는 거는 우리 상가 앞으로 밑으로 다 내려갈게. 그럼 너희 용적률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럼 한 동을 더 세울 수가 있어.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한테 분양권을 하나 주세요. 조합은 분양가로 안 받을게. 일반 분양가로 받을게. 그렇게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초기 단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부산에서 3대장 중에 들어가는 곳이고 해서 건설사들이 그게 많아요. 관심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뭐 삼성, 롯데, 현대, 현대산업개발, 자이 다 설명회를 다 했어요. 이미 다 했고 여기가 대지 지분이 조금 높아요. 3차나 앞에 경남 마리나보다 소형 평수가 작은 거죠. 그 세대 중에서. 그래서 대지 지분이 높아서 좀 사업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그나마 요 3대장 중에서는 건설사 입장에서 사업성이 좀 나오는 뭐 그런 아파트로 지금 보입니다. 동백역도 바로 보이고요. 네. 단점은 바다뷰는 조금 힘들다. 아, 앞에. 예, 앞에 이제 가려서? 뭐 이미 뭐 80층짜리들이 이렇게 질비하기 때문에 힘들고 대신에 이쪽으로 이제 마리나 요트 경기장 뷰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그걸 고려해서 짓겠네요. 네, 아무래도. 고려해서 지을 것 같아요. 네. 요것도 근데 이제 몸테크는 좀 하셔야 돼요. 이거 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0년이요? 10년. 목표는 33년인데 앞으로 10년은 봐야 돼요. 본인이 몸테크를 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자산 좀 현금 보유가 좀 있어서 좀 파킹을 해놔도 된다 하면은 추천드리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우삼구역 하고 요 대우마리나 1, 2차. 우삼 이거. 우삼. 하고 대우마리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삼익비치. 아, 이건 뭐 말해 뭐해 이거. 예, 제일 마지막에 넣었어요. 더 이상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예. 네. 특별 건축구역으로 이제 추진을 하다가 네. 이제 뭐 조합원 분담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59층 기존 안대로 이제 추진을 하기로 했고 네. 1대1 재건축입니다. 1대1 재건축이고 뭐 상징성, 뭐 입지 모든 걸 갖추고 뭐 제가 구태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맞습니다. 뭐 다 아시는 곳이라서 짧게 넘어가자면 서밋 분양가가 5,100만 원 선이죠. 5,100, 200만 원 선이죠. 근데 지금 여기 삼익비치의 조합원 분양가가 4,500만 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건. 물론 좀 오르겠죠. 근데 올라도 뭐 5천만? 뭐 서밋 언더일 것 같아. 투자 가치가 있냐 했을 때 투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근 한 달 사이에 르엘하고 요 서밋이 막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으니까 그 수요, 그걸 바라봤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여기랑 여기 삼익비치랑 여기 맞은편에 이제 W 네. 요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또 보기 시작했어요. 네. 비슷한 거 뭐 있지? 이러면서. 그래서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근 한 달 사이에 거의 뭐 30건이 거래가 됐는데 여기는 실수요 투자가 없거든요. 여기 아파트가 45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 있는 자산가들은 여기에 살 수가 없어. 왜냐면 30평대도 다 복도식이에요. 살 수가 없어. 다 투자 수요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는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뭐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아직 낮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대신에 목돈이 들어간다. 초반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십시오. 이거는 사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십시오.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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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있는 분들 이거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뭐 짧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드렸는데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 잘 들으셔야 돼요. 상급지 위주로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대남 라인, 아시아드 라인. 커트 라인이 기다려주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오른 게 아닙니다. 예, 커트 라인이 기다려주고 있는 이 시점에 좀 눈팅도 많이 하시고 주변 부동산에도 많이 가시고 하셔서 계속 정보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금리 인하가 되면 이 온기가 중급지, 하급지로도 어느 정도 스며들 것 같다라는 게 보이고요. 네. 당분간 상승은 수용구, 남구, 동래구가 이끌 것이고, 향후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많은 해운대가 지금 전세가 상승 압력이 높고요. 상급지 위주로는 매매가가 거의 전고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부산 아파트 시장은 양극화가 아니에요. 이제 삼극화입니다. 삼극화. 삼극화가 돼요. 구축, 신축, 하이엔드 이렇게 가요. 어떻게 보면은 하이엔드는 수영구, 해운대 중심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하이엔드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는 시점은 르엘이 2029년, 이제 서밋이 2029년 7월 입주거든요.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남았어. 4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 4년 사이에는 하이엔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뭐 분양권을 뭐 청약이 되든 좀 피를 주고 사시든, 뭐 피를 주고 살 때는 원하는 동호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엔드 아파트를 하나 꼭 가지고 계시고, 이제 상극으로 간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갈아타야 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아직 4년은 남았지만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움직이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왜 유튜브에 네. 부산 망한다고 예. 부동산 폭망 뭐 그런 네네. 신생 채널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표땡땡 아저씨 채널 이런 거 말고 신생으로 맞아요. 해서 막 부산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여기 예. 상가 텅텅 비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슈몰이 하기 좋고, 사실 그게 거짓은 아닌데 이제 한쪽 면만을 이제 좀 너무 부각해서 한 면이 있지 않나. 그게 아까 제가 초반에 그 표로 이제 그 인구가 어떻게 이동되는지 네. 그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고, 네. 부산은 뭐 그렇게 이제 이슈몰이를 하는 그런 뭐 유튜브는 그냥 그렇구나. 뭐 그 정도만 보시고. 네.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수정했냐면요. 네. 요 상태에서 지워 이렇게 지웠어요. 네. 핵심은 어. 지금은 여기에요. 네. 지금은 여기에요. 네. 근데 뭐 금리 빠지고 하면 또 뭐 더 온기가 퍼질 것이지만 지금 온기는 여기에 있다. 그런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자극적인 얘기들은 지금 색깔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는 사람이 늘고 있고 기능이 집중되고 있고 도시가 더 좋아지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일 하시냐? 중개사 하시냐? 뭐 예, 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디서 뭐 일하시는지 뭐 이런 걸 알면은 좋지 않을까요? 채널을 여기 아마 후레이님께서 네. 더보기에 아마 넣어주셨을 텐데, 채팅방?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은 네. 제가 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해드리고, 네. 저는 해운대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는 소장입니다. 오,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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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까 우삼 이런 거 뭐 우삼이든 뭐 대우든 뭐 우일이든 이든 뭐 수영이든 어디든 부산 전 지역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다 되는군요. 네. 전 지역 다. 저희 카톡방에 문의 남겨주시면은 뭐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투자 마인드가 있어서 이 코드가 맞는 중개사분 찾기가 힘들죠. 지방은 특히 힘들어요.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투자자 혹은 실수요자분들께서 네. 조금 지금은 어떤 중개사를 찾아다니셔야 되냐면, 예전에 388만 명 있던 시절에는 어느 중개사를 가더라도 다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부산 전역을 좀 하시는 중개사를 찾아가야 되고요. 부산 전역을 한눈에 보게끔 해주는 중개사. 뷰가 그렇게 있는 사람. 그렇죠. 거래도 되고. 거래도 되고. 그 지역만 하는 중개사는 앞으로는 좀 쉽지 않다.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싱싱한 물건이 많은 중개사. 싱싱한 물건은 무슨? 싱싱한. 저희가 이제 과일 가게를 가잖아요. 과일 가게를 가는데 저희가 다 만져보잖아요. 방울토마토도 만져보고, 그쵸. 바나나도 상태도 보고, 그죠? 토마토도 그렇고. 토마토도. 네. 다 그냥 싱싱한 걸 고르잖아요. 네. 근데 싱싱한 거를 안 가지고 있는 중개사들도 많아요. 아파트로는 어떻게 구분해요? 싱싱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계속 있으신 분들은 싱싱한 게 잘 없어. 그러니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표현을 조금 순화해서 순화 안 하셔도 됩니다. 순화 안 해도 돼요. 네. 이제 부산 전역을 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역의 중개사가 다 연결이 돼 있어. 관계를 이렇게 맺으니까 신선한 물건을 계속 받아요. 계속 받는다고. 근데 한 곳에서 몰려 있는 그러니까 이제 머물러 있는 중개사들은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는 중개사들도 많아요. 아, 그냥 동네 복덕방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그러면은 중개사들도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후랭이 TV에 오신 분들께서는 그런 좀 이렇게 전역을 볼 줄 아는 그런 중개사한테 좀 의뢰를 하고 이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으십니다. 아, 그러면 뭐 부산 어디든 소장님한테 그냥 가서 여쭤봐도 돼요? 여쭤보셔도 돼요. 오, 좋다. 저희 강서도 되고 다 돼요. 기장군도 되고. 네네. 저희가 협력하는 부동산만 뭐 100몇십 군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손님께서 뭐 어느 뭐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그쪽 소장님들하고 이제 관계를 통해서 가장 싱싱한 물건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저희 부산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근데 특히 이제 상급지는 된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그 나오면 앞에 부분에 그 지도를 펴놓고 그 색깔 있는 걸 잘 보시고 요거 네. 색깔 있는 걸 잘 보시고 선택하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서울, 그다음 경기, 부산 이렇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여쭤보시던데 네, 그거부터 그럼 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서울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대해서 조금 뭐 임장 부담도 있고 뭐 매물 알아보는 것도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앞에 그 문순호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요 빨간색 지역을 위주로 해서 돌아보시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지금 부산에서 다들 보고 계시는 게 뭐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한데 사실 제일 안정적인 게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리 지어져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손을 건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지금 뭐 압구정이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속도로 봤을 때 부산도 바닷가 라인, 특히 광안대교 라인으로 해서 해운대 수영구 쪽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삼익비치는 평당 1억 정도는 지어져서 입주를 하기 시작하고 한다면 평당 1억 정도는 저는 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한 12억 뭐 이 정도 선이긴 한데 뭐 이제 시간을 두고 오래 기다리시고 물론 분담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되지는 않을 건데 완성이 되면 평당 1억 정도는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시간을 두고 부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지금은 제가 보기에 선별적으로 잘 골라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몰리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극명하게 차이 나니까. 뭐 지금 최근에 서울 쪽을 보게 되면 뭐 압구정 주변과 그 강을 건너는 강 하나, 다리 하나를 건너는 것 차이로 가격이 같은 평수 대비 막 3배, 4배 막 이렇게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울도 선호되는 지역에 더 몰리는 현상이 많을 거고 이렇게 가격이 이제 집중이 되다 보면은 이제 비선호 지역으로 이제 튕겨 나가는 사람들 훨씬 많아질 거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시고. 저는 지금 그 남천동에 거주 중인데요. 네. 현재 그 남천동에 오래된 구축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혹시 실례지만 어떤 단지인지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 좀 부끄러운데. 네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남천동에 네. 동원 로얄도크 네. 31평이랑 41평 2개를 현재 가지고 있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데 있는 거 말씀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는 오래됐고요. 실거주신가요? 네, 41평은 실거주하고 있고. 네네네네. 31평은 네. 지금 매도하려고 네네네. 공실로 네네. 올해 4월 네. 말일쯤에 내놓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집 수리를 조금 했어요. 네네. 잘 안 나가서 네네네. 수리를 하고 네. 네. 매물로 내놓았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네. 이제 퇴직하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 남았으니까. 10년 정도 남으셨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금 정리를 좀 해서. 네네. 좀 갈아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살다 보니까 남천동을 좀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는 게 또 쉽지 않아가지고. 그건 당연하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유비치나 네. 아까 질문 한번 드렸었는데 아, 유비치나 네. 쌍용리가 네. 정도 생각하고 있고. 네네네네. 임태까지 10년 남았는데 네. 10년 동안 네. 잘 돈을 조금 투자를 조금 한 달에
대출 이자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네. 10년 동안은 버틸 수 있으니까. 아, 그럼요. 네. 네네, 10년 동안 좀 잘 묻어놓고 네네. 퇴직할 때쯤에 네. 조금 좋게 돼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네네. 곳으로 네네. 이동하고 싶어요 지금. 네네.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아, 그러면 실례지만 혹시 지금 자가로 사시는 곳이랑 31평 여기에 대출이 많이 끼어 있을까요? 조금 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대출은 크지 않으신 거네요? 대출은 그래도 한 3억 정도? 아, 3억 정도. 예. 그러면은 두 채를 팔면 그래도 대출을 제외하고 한 5억 정도는 남지 않나요, 최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체 두 채 매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대출, 9억 정도? 대출 네네. 제외하면은 뭐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될 네네, 것 그렇게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그렇네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시드머니가 따로 있으세요? 현금으로 한 네. 2억 정도? 아, 좋아요. 그럼 2억 있고. 네네. 그러면 지금 부부 합산 또는 그 지금 현재 소득이 월 어느 정도 되실까요? 부부 합산 한 네. 900 정도? 아, 월 900 실수령이시죠? 네네. 아, 그럼 월 수령, 실수령 900이시고, 혹시 뭐 자녀분이나 뭐 가족 구성원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자녀는 딸 둘? 예, 그럼 그럼 4인 가족이시네요?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너무 빠듯하게 생활을 하시면 안 되니까 지금 대출금리 5%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하면 네. 2억에 원리금 상한 30년 하시게 되면 월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2억에 100만 원이니까 플러스로 한 6억까지는 가능하세요. 네. 이제 6억이면 원리금이랑 이자에서 한 300에서 300 조금 더 내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600 정도 생활비 쓰시면 그래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빠듯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6억 대출 받으시고 5억 정도를 대출을 상환하시고 이제 매매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한 11억에서 12억 정도가 투자금 가능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뉴비치도 괜찮은데 저는 조금 포지션을 잘 알아보셨다가 3비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왜냐면은 이제 뉴비치도 좋아요. 제가 그 주변도 잘 알고 있고 상권도 형성이 잘 돼 있는 걸 아는데 뉴비가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앞에 3비가 들어오게 되면 조망권 자체가 확보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뉴비를 선호하신 다고 하면 뉴비를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한테 뉴비를 갈래, 3비를 갈래 이러면 전 3비를 갈 것 같고요. 뭐 속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니면 또 뭐 입지나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제가 여기가 살기 좋다라는 걸 알아요. 막 동강 거리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동하시는 것도 되게 수월하시고 해서 좋은 단지라는 건 아는데 이제 입지상 앞에 신축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매매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어떻게 하면 팔리시냐면 정말요. 네, 제가 좀 예전에 사셨던 가격이 있으실 거잖아요.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2014년도에 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거래되는 호가 시세보다 네.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시면 많이 낮추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팔려요. 저도 예전에 갖고 있던 물건들을 제가 뭐 매번 좋은 가격에 팔고 그러진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보면. 네네. 그래서 진짜 그때 거래되던 시세보다 한 5천만 원 싸게 던졌거든요. 그렇게 하고 진짜 온갖 부동산에 전화를 다 돌렸어요. 네. 하루 종일 이제 막 전화 돌리고 문자 돌리고 해가지고 진짜 아무도 손님이 보러 오지 않았는데 저만 그때 그 물건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개인의 입장에서 손해를 본다라는 게 좀 팔고 싶은 가격이라는 선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네. 근데 이제 그 가격을 생각하시면 지금 부산 시장은 아까 그 앞에 일부에서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삼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선호도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가격에는 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서는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부산이 조금 주춤하고 뭐 이제 좀 특정 단지만 좀 이렇게 관심을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건 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특히 남천동이 가진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연 혁신이 조금 그냥 막 무난무난해서 네네, 그렇죠. 이게 무난무난하죠. 예. 그래서 대연으로 갈까 또 이 생각도 했는데 아, 대연보다는 뉴비치가 훨씬 좋고요. 위치가 예, 대연은 이제 너무 깔끔하고 평지에 뭐 다 있고 이제 편리하다는 걸 다 아시거든요. 근데 이미 구축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DIL이 들어오면 아마 그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사람들은 새 거를 좋아하지 헝 거를 절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신축 대단지로 뭐 이렇게 저기 북항 또는 뭐 이제 그쪽 그 대연혁신 뒤쪽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 수요가 그쪽으로 옮겨가요.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해운대 자동 쪽이나 이렇게 몰려있던 인구들이 뭐 일광 신도시나 아니면 뭐 명지 쪽으로 다 많이 빠져나갔듯이 지금 구축에 몰려있던 수요들이 신축 단지가 생기면 훨씬 살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동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 얼마나 좋은지는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미 벌써 20년 차 뭐 이렇게 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남천자이나 아니면 뭐 그 주변으로 새로 생기는 것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그 전화 주신 사연자분이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이동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럼 이때 빨리 손절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좀 10년이라는 시간을 이미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고 또 두 분이서 월 900 정도면 거의 연봉이 부산에서 엄청 높으신 편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때 뭐 타 지역에 가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남천동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좀 먼 미래를 본다면 뭐 삼익비치가 싫으시면 뉴비치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뉴비치도 사고 네. 이제 앞으로 한 10년은 네. 좋게 걸리죠. 네네, 그렇죠. 걸리죠. 네네, 걸리죠. 뉴비치에 실거주 하시면서 뭐 10년 버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저기 안 옮겨 다녀도 그렇게 하면, 이게 저는 그 일반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마법 같은 방법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는데 무슨 2년마다 맞아요. 메뚜기도 아니고 막 이사를 다니고 무슨 피난민도 아니고 매번 짐을 싸서 다니고 막 그 조영구 아저씨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삿짐을 부르고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곳에 원래 오래 눌러 앉아 살면서 그 상승 가치를 누리는 거지. 무슨 저희가 피난민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사를 2년마다 다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 진짜 싫어하고요. 그냥 진짜 누가 봐도 좋은 입지에서 눌러 앉으면서 그 실사용 가치와 주거 만족도 그다음에 이제 투자된 가치의 상승까지 같이 누리는 게 저는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뉴비치가 뭐 어쨌든 평지에 있고 좀 이제 복도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뭐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시장을 바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도 이제 점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변이 깨끗해지고 이제 뭐 그쪽 뒤편으로 해서 주택가들도 지금 이제 구역 설정을 한 해 만에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인 거지. 깔끔해지면 삼익비치부터 남천역까지 해서 전체가 다 개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뉴비치에 아무거나 사도 돼요? 가격에 맞는 거. 가격에 맞는 거. 대신에 뭐 막 지분이 어떻고 막 뭐 더 많은 걸 받아야 되니까 뭐 큰 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무리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미 남천동에 있는 동원 로얄 듀크를 던질 때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가격의 하락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상황의 변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보면. 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건 정책 탓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탓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올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갑자기 막 이제 막 특히 막 예측하는 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상중중하, 뭐 하저상고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부자가 돼야죠. 예, 근데 실제로 진짜 부동산으로 큰 자산 버신 분들은 한 군데 오래 눌러 앉아 있으시면서 그 가치를 다 누리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사 자주 다니시는 거 반대. 그 다음에 하나 좋은 거 하셔서 하실 수 있는 걸 하되 이제 가족들끼리 안 싸우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제일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40평에 살고 계신데 아마 뉴비치로 막 옮겨가시고 인테리어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40평 사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출도 뭐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대출 부분을 잘 이제 조율을 하시면 되는데 뭐 사실 오늘 전화상으로 통화하는 게 뭐 많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부산에 살고 계시면 이제 아까 일러드렸던 소장님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는 뉴비치 가시는 거 적극 찬성. 그리고 빨리 던지시고 정리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에 바로 물건 사러 가야겠다. 뭐 올해 사셔도 되고요. 예. 왜 내년 초에 선생님? 물건이 안 팔려서 31평은 공실이니까 예. 그나마 올해 예, 할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예, 41평은 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보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31평에 비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 한 6개월은 걸릴 것 같다 지금 네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담 한번 오시면 뭐 매도하는 방법까지 해서 한번 이제 디테일하게 상담 가능하니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 대문에 있는 소장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그런 부분 얼마든지 뭐 이렇게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가 어디 있어요? 저희 블로그 여기 링크 걸어주신 거. 블로그도 같이 걸려져 있던데. 그래요? 네. 타이거 블로그 맞습니까? 네네네네네. 그러네요. 있네요. 여기 블로그로 오시면 소장님 전화번호 있으니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아닙니다. 저
뉴비치에 꽂혀가지고. 근데 뉴비치에 꽂히신 건 다행이에요. 그 딴 데 막 이상한 거 꽂히셔가지고 계속 그거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예, 뉴비치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이 동네에 그래도 10년 넘게 살아서. 네네네. 네. 선생님 서울은 관심 없으세요? 네, 서울은 부산 여기가 좋아요. 남천도. 네네네. 예, 뭐 그러니까 굳이 서울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부산에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단지에 꽂힌 분들도 계신데 네. 다행히 이제 그 서장님 사시는 동네에서 올해 그 동네의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이 전화 주셔서 좀 상담하기 되게 편했던 것 같고요. 예, 네. 추가적인 질문은 블로그 가셔가지고 소장님한테 질문 주시면 더 자세히 대답 주실 것 혹시 같습니다. 그러면 매도도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예, 뭐 그거는 이제 사무실 오셔서 소장님하고 사무실 얘기하시면 가서? 되니까 예, 뭐 그렇게 예, 하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조만간 같습니다. 찾아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B가 이렇게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뭐 TV에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W랑 뭐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은 3B가 안 가리니까 이쪽에서도 조망이 나오거든요. 이제 W는 가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영구 조망이니까 보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3B가 지금은 층수가 낮은데 이제 올라가게 되면 자이 그다음 하늘채, 어울림, 이제 뭐 요런 부분들이 다 가리는 거고 아까 제가 뉴비치에서 약간 주저했던 게 이게 어떻게 앉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앉는다고 해도 삼익비치가 이제 지난번에 90층 막 이렇게 짓는다고 하다가 지금 또 이제 주춤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리게 되면 실제로 요 끝쪽 동들 말고는 아마 뷰가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도 요 끝동에 있는 요 한 동 빼고는 지금 이제 3B가 올라가면 조망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원베일리도 왜 이렇게 조망 나오는 물건과 안 조망 나오는 물건들이 거의 20억, 뭐 아니면 많게는 뭐 25억씩 이렇게 막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부산시장에서 봤을 때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광안대교 주탑이거든요. 주탑. 네, 주탑이 2개 보이는 것과 1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 매물 가격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잘생긴 얼굴을 2개 다 보는 게 낫지. 반만 보고 이렇게 하면 별로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차은우가 2개 있는 거랑 하나 있는 거랑 이제 요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주탑 2개를 다 보시고 또 이제 뭘 하냐면 매주 토요일 저녁에 이 바닷가에서 드론 쇼를 해요. 매주 해요? 네, 매주 해요. 그러면은 이 바닷가 쪽으로 이제 막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오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뷰가 나오는 아파트에 앉은 분들은 이제 집 안에서 드론 쇼를 매번 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해운대 수영구가 이제 높아지는 이유가 북항이 더 좋으면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실사용 가치를 보게 되면 쇼나 문화 행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집에서 직접 보고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가치를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쪽 가치는 더 올라갈 거고,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삼익비치는 다 지어질 때쯤 되면 뭐 30억? 그러니까 국평 기준으로 30억은 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여기 이제 짓고 있는 여기 자리가 이제 지금 막 뜨거운 남천 서밋이거든요. 네, 남천 서밋이 지금 이제 거의 한 17억.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랑 10년은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삼익비치가 뭐 훨씬 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정말 극악의 상황으로 치달아가지고 이제 좀 어려워지면 뭐 일반 분양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합시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미 부산에 있는 분양가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이제 이 주변에 대한 시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저점을 찍고 이제 다져가지고 거의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전화 주셨던 분 사연을 잠깐 정리를 하면 유튜브에서 자꾸 막 이렇게 마법과 같은 기술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2년마다 뭐 이동해서 매매하고 막 차익을 누리고 막 이사를 해서, 그거는 국가랑 이삿짐 센터만 좋게 하는 일이지 절대 개인이 행복한 게 아니세요. 자녀를 키우고 있고 독립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뭐 50대에 접어드는 분들이 어떻게 2년마다 이사를 다니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한 다음에 어떤 동네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가늠을 하시고 한 방에 들어가서 그 올라가는 기간을 누리셔야 되는 거지. 2년마다 그럼 뭐 어디로 이사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남천자이를 갔다고 칠게요. 그럼 남천자이 갔다가 또 어디로 이사 가실 거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뭐 대치 삼성을 갔어요. 그럼 지금 거기도 뭐 국평이 막 30몇 억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 이사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 비과세 차익을 아예 못 누리는 구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한 방에
감당을 하는 게 좋은 거지. 막 계속 어디를 이사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차익이 얼마 남고 뭐 비과세 구간이 되고 이런 것들은 굳이 일반인들이 계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뭐 출근도 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막 이렇게 술자리도 있고 회사 일도 있고 생계가 바쁜데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모니터만 보고 막 부동산 시세가 막 얼마 올랐다 내려갔다 보고 막 맨날 임장 다니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라는데요? 아니요, 저는 그거 진짜 비추해요. 그렇게 하는 건 뭐 진짜 이런 분야에서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이나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냥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부산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부산 질문 많이. 그리고 지금 레이 카운티 분양권을 받아서 입주해서 네, 레이 카운티 몇 단지 사세요? 네, 지금 4단지에 아, 네, 4단지요. 예.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고 네. 내년에 매도를 하고 지금 W 쪽으로 이사 갈 예정이에요. 아, 네네네. 네, 용호동 W. 네네네. 그래서 이사 갈 예정인데 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네네. 사실 레이 카운티가 지금 4개 동 중에서 사실 4단지가 제일 조금 좀 저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일단은 가격 면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뭐 그런 차이점이 단지별로 좀 존재하죠. 2단지가 제일 좋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쯤 내년 정도 초쯤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 뭐 언제쯤인지 한 여쭤봐도 4월 정도 이사철, 생각하고 예. 예, 3, 4월 정도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두 번째로 질문 사항이 네네. 주상복합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제가 W의 전세를 전에 살았었는데 네네. 이게 사실 보면은 예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사실 거의 그냥 그 3, 4년 가격이 거의 변동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살아본 경험에서 너무 살기 좋아서 네. 그래서 매수를 결정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향후 좀 그 주상복합으로서 이게 뭐 5년, 10년 동안 보유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도 다시 한번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뭐 매운맛으로 해드릴까요? 순한맛으로 해드릴까요? 아, 매운맛으로 해주십시오. 레이 카운티는 잘 사신 것 같고요. 네네네. 사실 살기가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주변 인프라나 교육열도 뭐 부산에서 거의 최고인 곳이고. 네네. 근데 이제 명확한 한계가 이제 그 내륙 지방이 힘이 빠지는 게 많이 느껴져요, 제가. 네네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상급지 갈아타시는 건 좋은데 아까 이제 그 사연자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가격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W가요. 예, 그러면 저는 굳이 왜 여기를 가시려고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살기 일단은- 좋다라는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거든요. 이제 주변 인프라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남구잖아요. 남구라는 한계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면 이왕이면 똑같은 돈을 들여서 제가 뭐 투자금이나 이런 사항을 모르니까 네. 이제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셔가지고 자녀분들을 키우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쪽도 충분히 W만큼의 인프라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것도 제 경험인데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주상복합이 성공한 사례는 지방 기준으로 대구 말고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주상복합이라는 게 나중에 개발되기도 어렵고 이제 그 단지 안에서 모든 걸 소화해야 되는데 W가 입주 때 들어섰던 상가의 그 번잡성 대비 지금 많이 빠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 그래서 이제 살기에 편하고 뭐 광안대교 뷰도 나오고 학교도 가깝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지고 이런 인프라가 좋다라는 건 너무 그러니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큰 마음을 먹고 이동을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수영구나 해운대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운대 쪽으로. 예, 그리고 레이 카운티를 파시고 이제 이동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총 투자 금액이 대출 포함해서 한 15억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지 않습니까? 뭐 W 이제 평수나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자면 15억 정도를 가늠을 한다면, 저는 만약에 구축에서 버티실 수 있다면 3B를 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애들이 지금 2명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가족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 해운대 바닷가 라인 중에 경동 리인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동 리인이라고 있어요. 해운대 바닷가 그 구남로 쪽으로 가시면 리인뷰. 예, 리인뷰라고 있어요. 이제 요쪽부터 해서 요 위에 이제 캐슬 마린하고 이제 캐슬 스타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쪽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도 이제 주복도 있고 아파트도 막 혼재해 있는데 이제 이쪽에 초등학교도 있고 지금 이 주변이 싹 다 이제 개조를 하고 있어요. 예, 개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걸어서 바로 바닷가 라인을 직접 걷고 뭐 마시고 느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실사용 가치로 보게 되면 저는 해운대 쪽으로 입주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가 약간 상업지도 섞여 있고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저는 여기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마린시티 자이 보이시죠? 네. 예, 여기가 바로 초등학교 옆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여기 그 한번 낮이든 뭐 이제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보시면 애기들이 막 학교에서 막 좀비처럼 막 쏟아져 나와.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환경이 너무 안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이 키우기가 진짜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개발되는 호재가 뭐 말이나 재건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제 그 홈플러스 자리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산분이라고 하시니까 그랜드 호텔 여기도 이제 지금 이제 새로 뭔가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면 이제 바닷가 라인 쪽으로 아예 주거단지가 깨끗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키우시면서 조금 깨끗한 아파트에 살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가치에 대한 것도 많이 누리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면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 사진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데. 네, 지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예, 요 요트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이쪽도 이제 그 배 선착장 지금 개조한다고 펜스 치고 지금 공사 들어갔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주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W 한 개를 얘기를 드리면 W는 배후지로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 오래돼 있어요. 메트로시티나 아니면 주변 이런 단지들이 개발이 돼야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그림이 예쁜데 W 같은 경우에는 얘 하나만 예쁘고 잘생겼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메트로시티가 막 이렇게 다시 재건축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3B가 안 되는데 부산에 재건축이 쉽게 될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개별 단지에 대한 상품성보다는 이렇게 주변 인프라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제 아이를 키우기가 어디가 편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좋은데 지금 레인 카운티 사시면 이제 이번에 15, 16, 17에서 연휴지 않습니까? 네. 마린시티 이쪽 주변에 가셔가지고 그 학원가나 아이들이 어떻게 다니시는지 조금 보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이 카운티 파시고 더 상급지로 이동하시려고 하는 건 100% 찬성이고요. 네. 뭐 매운맛으로 얘기해달라고 하셨으니까 W는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뭐. 아마 가족분들의 어떤 삶의 쾌적성을 좀 더 중요하게 그렇죠. 보신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구축보다는 이제는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같이 생활하는 아, 게 좋을 그럼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저는 마린자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인자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설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W로 마음 굳혔는데 마상당했어. 아, 예, 뭐, W, 저는 비추. 맵다 이러면서. 비추. 이러면서 네, 지금. W는 비추. 예. 제가 지금 부산에 다주택자거든요. 예. 혹시 그래서- 어느 단지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 해운대 자 2차 하고요. 아, 잠시만요. 메모 좀 할게요. 자이 네. 2차, 네. 네. 그다음에 마린시티 자이. 아, 네. 다 좋은 것만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분양권 투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뭐, 어디실까요? 연지 진구. 레미안이요. 아, 연지 레미안. 근데 연지 레미안 입주하지 않았나요? 입주했는데 그때 이제 그 됐잖아요. 분양할 때. 네네네네. 미분양이 됐을 때 그때 아. 주주판다고 해가지고 아. 그때 이제 했는데 아, 네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네네네. 지금 제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역전세도 받고 좀 힘들었었어요. 아,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부산에서 똘똘이로 네. 저희가 좀 나이도 있다 보니까 네. 목소리는 엄청 젊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네. 그러면은 하이엔드로 지금 하고는 싶은데 네. 취득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하이엔드를 한 채 더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타려면은 네. 뭐 남천 서밋이든지 르엘이든지 네네. 뭐 르엘 이거든지 반대, 르엘 안 돼, 르엘 안 돼. 네. 어디든지 제가 지금 분양가로 먼저 이제 킵을 해놓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하나씩 이제 매도를 할 계획인데 아, 분양권 취득하신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 네네네. 근데 이제 취득세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근데 이 저기 하이엔드가 또 매가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네. 취득세가 또 그렇게 붙어버리면 아. 제가 현금 그게 너무 많이 네네, 쓰니까 네네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매도가 내년대 이게 매도도 제가 하고 싶을 때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갱신이 이제 됐을 때 제가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전세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빼줄 돈이 없으면 아. 그 전세 만기가 들어왔을 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 네네, 예, 이해했습니다. 지금 내년이 해운대 자이 2차가 제가 매도를 할 수 있는 몇 월이죠? 7월이요. 7월. 7월이고 네. 그다음에 그 연지 레미안이 내년 언제예요? 내년 12월요. 아, 예, 12월. 내년 12월. 예. 아, 내년 9월입니다. 아, 9월요? 마린시티 자이는 실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네. 거주는 딴 데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어떻게 부산에, 다 전월세를 하고 있어요. 부산에, 마린시티 자이도 팔고 싶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마리시 자이를 네. 좋은 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80A를 들고 있어요. 아, 그럼 뷰가 뭐 많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6호 라인이라고 해서 80A 라인을 들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이제 팔아서 네. 한두 개로 좀 이렇게 응집을 시키고 싶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하이엔드로 제가 좀 넘어가고 싶거든요. 네, 뭐 좋으신 예. 생각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런데 네. 매도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내년에 세운대자이 2차를 네. 팔게 되면 제가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언제 파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연지 레미안이라든지 네. 이제 그거를 먼저 팔면은 내후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해운대사인은 27년에 매도를 하셔야 되네요. 이제 세금 사항까지는 다 이렇게 매몰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내년에 네. 내년이 26년도니까 네. 28년도가 되는 거죠, 또. 그러면 또 아. 그분이 갱신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건데 와. 그러면 제가 일단 네. 세금을 네. 많이 내더라도 네. 이제 눈을 질끈하고 세금을 네. 내고 네네. 매도를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네. 하이엔드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 아니면 네네. 저희가 지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채만 팔아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걸 전세를 좀 이렇게 저걸 해서 월세로 돌리면서 약간 수익성으로 가는 게 나은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50대입니다. 아, 50대세요? 네네. 그럼 남편은 지금- 50대 중반이고 저는 50대 초반이고요. 그러면 지금 어디 사시는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을? 남천동 삽니다. 아, 남천동. 네네네. 남천동 벗어나실 생각이 있나요? 없어요. 아, 없으시죠? 아니, 그러신 것 같아서, 예, 그러신 것 제가 같아서. 일단 예. 서울에서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서 있으려면 해운대하고 남천동이 있을 거고 네네네네. 여길 뜨고 싶으면 서울에 가겠죠. 아, 서울 가실 생각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서울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예, 예, 예. 부산에서 직장이 일단 아예 매여 있기 때문에 예. 갈 생각은 없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일단은 부산에서 이제 응집해서 하나를 갖고 싶은데 그러면 해운대 자이라든지 마니시 자이 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네네. 삼익빛으로 가느냐 네네네.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분포상으로 놔두고 네. 네네네. 제가 네. 해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서 네네네. 전월세로 그냥 돌리면서 네네. 가느냐 네네. 그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서 아. 전화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뭐 상황은 들었고요. 솔직하게 네. 얘기를 드리면 네, 지금 오늘 통화상으로는 그냥 단답형으로 답을 드리고요. 네, 이제 좀 깊이 있는 대화는 소장님 나중에 만나 뵙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그냥 제 의견을 짧게 얘기를 드리면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못생긴 걸 안 들고 계세요. 아, 네네네. 다 그냥 잘생기고 예쁜 거밖에 안 들고 계셔서 얼마든지 네네. 이거는 팔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이게 세금 절차가 지금 복잡한 것 같아서 요거는 장단을 따져봐야겠는데 그냥 마음 네. 편하게 계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네, 그냥 이게 지금 시간이 막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다 팔고 삼익빛이 갈 것 같아요. 다 팔고 예, 삼익빛이요. 예, 그냥 실거주 하시면서 뭐 돈 걱정이랑 막 복잡한 거 계산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월세를 받는 것들이 좋기는 한데 지금 이제 서울은 계속 네. 사람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뭐 구축 아파트라도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직장 네. 출퇴근이 가까우면 월세가 꽤 많이 나와요. 네네. 예, 근데 부산은 네. 그런 막 월세를 계속 그 노리는 시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네. 핵심 입지에서 생활을 누리면서 가격 상승을 노리는 시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목소리는 거의 뭐 30대 같으신데 아, 진짜. 예, 연배가 50대라고 하시니까 회사 생활 잘해. 실제로 예, 회사 생활은 잘 못하는데요. 예. 네네네. 실제로 뭐 50대시면 막 이동이나 사고 팔고를 계속 하시기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되게 부치실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골머리를 안으시면 나중에 병 생기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남천동 살기를 원하시면 저는 네. 그냥 이제 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분이라서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네. 그냥 삼익빛이 이길 입지가 남천동에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괜찮습니다. 여쭤보십시오. 삼익빛이는 네. 추가 분담금이 상당하잖아요. 나중에 대출로 다 상계될 거니까 그건 나중에 물론 걱정하셔도 그렇죠. 됩니다. 아, 예, 그건 그런데 네, 지금 대우마리나 있잖아요. 네네네네. 대우마리나는 보니까 재건축이를 하더라도 네네. 대지 지분이 높아서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추가 입지만 보시면 돼요. 추가 분담금이 좀 근데 이게 네. 나이가 있고 음. 이제 실수령액이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니 그게 상당히 부담이 돼요 저희 입장에.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가격 상승분이 그런 부분들을 다 녹일 거예요. 그러면 네. 대우마리나 쪽은 네. 이제 추가 분담금이 거의 뭐 안 나온다? 네.
그렇게 들어가지고. 아, 그거는 몰라요. 그거를 알면 사람들이 다 뭐 돈을 훨씬 많이 벌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뷰와 조망과 지금 사셨던 동네가 남천동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여기 벗어나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보면. 네. 그리고 진짜 정말 다행인 건, 막 예를 들어서 해운대 자이가 저기 뭐 네. 독도 자이거나, 뭐 마린시티가 저기 막 울릉도 자이거나, 뭐 연지 레미안이 북한 레미안이거나 이러면은 큰일 났는데, 다 예쁜 걸 가지고 계세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탈출하시는데 전혀 장벽이 없고요. 네. 가이드만 잘 짜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남천동에 거주하시는 게 부담이 없고 구축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이번 기회에 잘 갈아타시는 게 저는 뭐 일생일대의 기회이지 않을까. 그러면 삼익비치를 가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하이엔드를 가게 되면은 네, 마린시티 자이라든지 해운대 자이를 팔고 가는 것도 그렇죠, 괜찮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세금을 좀 내더라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소장님하고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근데 직접 상담하러 가면은 더 이렇게 네네네네네. 소장님이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다 예뻐요. 네. 네. 해운대, 마린시티, 연지 다 예쁜 거예요. 제가 다 좋아하는 단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채가 더 있긴 한데. 그건 어디에 가지고 계신가요? 이 마법같이 막 또 터져 나오는 것 같네요. 아니야. 그러면 또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 매도 계획을 제가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렇죠. 이제 몰라가지고. 그거는 네.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직접 네네.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 네.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예. 제가 들은 세 개는 다 예쁜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선생님, 하나는 또 뭐예요? 궁금하네요. 하나가 지금 많이 안 올라가지고 네. 그냥 그거는 밀락동에 있는 거예요. 밀락동 뭐죠? 밀락동에 그냥 밀락동에 있습니다. 밀락동에 뭐 롯데캐슬이나 푸르지오 뭐 이런 거 같은데 보니까. 뭐 부산분들도 여기 보실 거니까. 네네, 그렇죠. 예, 뭐, 네. 근데 밀락동도 뭐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건 소장님하고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안심의 말씀을 드리면, 뭐, 네. 일단 에너지도 충만하시고, 보는 해안도 좋으시고요. 다 예쁜 거 가지고 계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사회생활 잘해. 어른들을 어떻게 통화해야 되는지를 알아. 아닙니다. 뭐 그런 건 근데 이제 아니고요. 예. 궁금한 게 네네. 이제 질문도 올라왔는데 네. 르엘은 왜 안 되냐? 안 된다기보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 비싸잖아요. 그럼 똑같이 17억, 뭐 17억 이렇게 갔다면 이왕이면 예쁜 걸 고르면 좋겠다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서밋은 괜찮아요? 서밋은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뷰가 안 가리니까. 근데 르엘은 이제 그 보는 뷰가 수영강 뷰거든요. 이게 수영강에서 바라보는 뷰가 저는 개인적으로 남천 서밋에서 바라보는 뷰보다 덜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조금 덜 하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러니까 저보고 르엘하고 서밋 둘 중에 뭐 할래? 그럼 전 서밋 하죠. 그러니까 제 의견을 얘기를 드리니까 둘 다 괜찮다. 둘 다 좋은데 이왕이면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바다가 가깝고 그 친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기다리실 수 있으면 재개발 가시는 게 좋죠. 사실 우삼 진짜 좋거든요. 네, 우동 3구역이 진짜 부산에서 하이엔드 H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조감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거의 그대로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펜스도 치고 있고, 뭐 2도 시작하는 뭐 단지도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하는 데인데, 이쪽 근처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보이는 데인데, 이 보시면 여기랑 다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상권지거든요. 해리단길이라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쫙 하면 그냥 이제 세대수랑 입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너무 바닷가도 아니야. 또 막 그러시잖아요. 바닷바람 맞으면 뭐 가구가 썩는다, 뭐 차가 막 녹슨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고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인프라 다 누릴 수 있고 백화점 가깝고 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백병원도 있고 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뭐 내가 지금 사는 곳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마린자이 살고 계신데 그냥 뭐 좀 정리해서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좀 뭐 이렇게 뻥튀기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뭐 우산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뭐 거주하면서 남천동 못 떠나겠어 이러면은 이제 봐 여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뷰 자체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그냥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남천동이 좋나 봐요. 오늘 남천동에 사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아까도 그 떠날 생각이 없다고. 그렇죠. 진짜 살아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해운대는 압구정 같은 느낌이면 약간 광안리는 이제 서초 같은 느낌, 반포.
반포 같은 느낌. 이해가 확 됩니다. 네, 반포 같은 느낌. 반포구나. 네, 좀 젊고 이렇게 좀 익사이팅하고 이렇게 깨끗해지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제 해운대는 약간 압구정, 이제 압구정이 좀 깨끗해진 느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이제 소장하고 글을 썼는데 호텔 위치가 부동산 가격을 가른다고 썼어요. 이제 이게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광안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특급 호텔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상권에서 돈을 쓰는 그런 페이 자체 단가가 많이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좋은 호텔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해운대는 이 바닷가 사이로 뭐 파라다이스나 또 아니면 여기에 이제 시그니엘 부산이라든지 또 아니면 원래 있었던 뭐 강자 뭐 웨스틴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쓰는 씀씀이 자체가 광안리랑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집이나 형성되는 것들도 많이 깨끗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은 완전 양극화 이렇게 선을 딱 잘라서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이 좀 많이 나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톡방 예. 링크 제가 고정 댓글로 해놨으니까 네네네. 여기 들어가시면은 뭐 문 소장님이나 네네. 타이거님께 네. 질문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